네. 이제 오늘 또 6주차 이제 고전시조 40편 작품 중 마지막 8작품만 보면 끝이 납니다. 조금만 열심히 잘 따라와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배울 작품은 이하의 월백화구입니다. 자, 여기 이조년이라는 사람의 밑줄입니다. 이조년이라는 사람은 중요해서 밑줄 친 게 아니라요, 재밌어서 밑줄 쳤습니다. 재밌어서 밑줄을 쳐서 이조년이라는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 이조년이라는 사람은 5형제거든요. 5형제인데 이 사람의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조년이 맨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조년이 맨 마지막이고 이조년의 형이 이형제입니다. 안 죽어도 돼요. 안 죽어도 돼요. 이형제의 형은 이만년입니다. 진짜예요. 이만년의 형은 2000년입니다. 맨 큰 형이죠? 200년. 에이, 선생님 또 아재개가 팩트입니다. 이걸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었대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오래 살라고. 당시에는 태어나면 다 금수저잖아요. 양반들이니까. 경제적으로는 부귀영화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썼거든. 제일 중요한 게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명. 공명이 뭐냐? 이름을 다른데 공적인 이름, 다시 말하면 벼슬 하는 거. 그리고 장수. 공명 후에 장수가 또, 그러니까 공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장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썰이 있죠. 어쨌거나 쉬우면 안 나와요. 자, 이조년이라는 사람이 뭘 썼냐면 이걸 썼어요.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의 동그라미, 월백의 동그라미, 은한의 동그라미. 이화는 배꽃입니다. 우리 맛있게 먹는 배가 그 열매가 달리기 전에 배꽃이 열리거든요. 벼나무에. 그게 몇 월에 열리냐면 4월에서 5월 사이. 4월에서 5월쯤에 배꽃이 핍니다. 봄이죠. 그래서 이화라는 말이 고전에서 나오면 계절적 이미지, 계절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화는 봄에만 피니까. 그 다음에 월백은 달빛이 스며드는 겁니다. 달빛이 흰색으로 스며들고, 은하는 은하수에 공통점이 있어요. 배꽃도 흰색, 달도 흰색, 은하수도 흰색, 다 뭐니? 하얀색, 흰색의 이미지죠. 고전에서 흰색의 이미지는 뭐를 상징하느냐? 순수하고 고결한 선비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왜 백의의 민족이니까 순수하고 아주 고결하고 순수한 그런 선비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수가 깊은 밤. 삼경은 고전에 찾아 나오는데 보통 밤 11시에서 1시 사이야. 깊은 밤이죠. 우리에게 삼경은 초저녁이죠. 11시에서 1시 사이면 한참 야행하고 있을 때니까. 자, 그래서 백꽃에 달빛 스며들고 은하수가 깊은 밤인데 일지춘심 네모칠까요? 이게 주 소재가 되죠. 주 마음이 됩니다. 일지할 때 지는 나무까지 짓자고 춘심이죠. 춘심은 바로 봄의 마음. 싱숭생숭한 거예요. 봄의 마음. 나무까지 있는 봄의 마음을 자규도 동그라미, 좋으면 동그라미입니다. 자규는 새를 이루는데 이 새의 학명은 소쩍새입니다. 소쩍새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적동새라고 합니다. 적동새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두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견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귀촉도. 서정주가 귀촉도라는 시에서 귀촉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는 자규, 소쩍새, 적동새, 두견이, 귀촉도 다 같은 새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당시에는 소쩍새가 제일 많이 흔했어요. 지금은 소쩍새 찾아볼 수 없죠. 최근 기존문이지만 당시 조선 때는 소쩍새, 적동새, 두견이, 귀촉도로 불릴 만큼 이 자규라는 새가 대단히 귀촉했다. 대단히 흔했죠. 일찍 봄에 나무까지 깃던 봄의 마음을 적동새가, 소쩍새가 어떻게 알겠냐면은 정이 많은 것도 벽이냐 하여 밑줄 잠 못 들어옵니다. 잠을 못 잔대요. 왜? 봄의 밤에 이 아름다운 풍경에서 느끼는 뭐 때문에? 애상감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걸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애라고 하면 무슨 애자로 생각하니? 애. 사랑 애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상이 없잖아. 내가 소쩍새 사랑하면 이상하죠? 대상 사랑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 애는 사랑의 자가 아닙니다.
자, 요게 눈썹이고요. 요게 눈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하고 또 눈에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뭐가 불어서 바람이 휙 불어요. 그래서 하고 눈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슬플 애자입니다. 슬플 애자. 그래서 이 애는 슬픔입니다. 슬픔. 애상은 뭐냐? 슬픈 상처. 마음의 슬픈 상처를 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이걸 보니까 애상감이 든다라고 할 때는 슬픈 마음이 든답니다. 시험 내기 딱 좋죠. 봄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예찬한다. 다 틀렸어요. 봄밤에 이 아름다움을 보고 왠지 모를 애상감에 젖는 겁니다.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잠못들어 하늘에서 느끼는 봄밤의 애상이 주제입니다. 쭉 보면 시험이 이화는 무슨 꽃? 백꽃.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화도 백꽃입니다. 그 다음 일치춘심은 봄을 느끼는 마음이고요. 자귀는 소책입니다. 또 많죠. 자, 마이약 두견이 부처과 등등 많아요. 자, 주요 포인트는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흰색 이미지는 바로 고결하고 순수한 누구? 선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려 시조인데요. 고려 시조 중에 최고봉으로 일컫는 시조. 되게 잘 지었죠. 주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봄밤에 잠 못 드는 마음, 슬픈 마음, 애상함. 애상은 마음의 상처라고 슬픈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써주세요. 이조는 발음 잘해야 돼요. 자, 이제 7작품 하면 되겠네요. 봄밤에 잠 못 드는 애틋한 마음, 애상감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요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빈칸 채우기 아닙니다. 영어의 빈칸 채우기처럼 고1 올라가면 한 번씩 합니다. 그 다음 이화후 흑분일절입니다. 계란이 밑줄. 자,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람 시어에 지연이의 계란. 랑의 동그라미 무슨 랑? 계집 랑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랑이 들어가면 다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죠. 그러니까 연정가가 거의 대부분이죠. 개랑, 홍랑, 꽁랑 이런 분들은 다 기생입니다. 그리고 기생 중에 우리 최고봉 알죠? 누구? 황진이. 황진이는 랑자 안 썼어요. 황진이는 랑자 안 써요. 왜? 최고봉이니까. 최고봉. 그럼 걔는 무슨 랑도 안 하고 황진이의 기생 이름은 명월입니다. 명월. 나중에 나오지만 명월이라는 기생명을 쓸 거예요. 랑자 쓰는 게 이제 평범한, 보통의 보편적인 평범한 수준의 기생입니다. 자, 볼게요. 계란이 씁니다. 이화우, 이제 이화 알죠? 백꽃이죠. 근데 우는 뭐야? 비죠. 그러니까 백꽃이 뭐처럼 흩뿌릴 때? 비처럼. 그러니까 백꽃이 떨어지는 게 비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우 흩어져서 뿌릴 때, 흩뿌릴 때 울면 꼭 이별, 세모. 무슨 상황이니? 이별의 상황이죠. 상황은 이별입니다. 이별한 님 동그라미 대상이죠. 자, 언제 님과 이별했느냐? 딱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언제니? 이화우가 흩뿌릴 때니까 언제야? 봄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니? 계절적 배경이 두드러진다? 안 된다? 두드러진다죠. 이화우는 계절적 배경이 두드러지는 시험입니다. 두드러지는 시험. 이화우 흩뿌릴 때, 그리고 뿌린다라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이거 무슨 이미지? 하강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강,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계절적 이미지 있죠? 하강 이미지 있죠? 상황 있죠? 대상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줄. 추풍낙엽. 자, 이화우도 밑줄이고 추풍낙엽도 밑줄입니다. 이화우, 추풍낙엽. 추풍낙엽 할 때 추는 가을 추자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니?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죠. 이거 나왔던 고전시조 시험 중에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밑별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서 이 화자는 임과 이별한 지 6개월 되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6개월 되었대. 봄이죠? 이화니까 봄이죠. 추풍이니까 가을이죠. 6개월 됐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라고 하면 맞게 되죠.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입니다. 추풍 날개 또 낙이 떨어지려고 했으니까 이제 하강이지. 자기도 날 생각는가 밑줄. 지금까지 우리가 고전시조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표현, 무슨 표현? 서리적 표현. 수요일날 치러졌, 올해 수요일날 치러졌, 이번 주에 수요일날 치러졌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정답 못 이거였어요. 의문형 의미를 사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1학년 답도 이거, 2학년 답도 이거였어요. 그만큼 서리적 표현 많이 나옵니다. 자기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 자, 세모입니다. 천리의 외로운 꿈하고 오락가락 할 때 이 천리는 실제적 거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천리나 떨어지는 거리가 아니다. 바로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거리죠. 심리적 거리입니다. 실제적 거리와, 즉 물리적 거리와 실제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 쌤하고 지금 우리 예전 쌤하고 지금 이렇게 가깝게 있죠. 팔만 뻗으면 한 두 팔이면 이렇게 바로 있는 자리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계시잖아. 물리적으로 되게 가깝죠. 근데 내가 월급을 안 줬어요. 2달째 밀렸어요. 그러면 예경쌤이 출근하시면 머리 꼬라지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럼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심리적 거리는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아무리 가깝게 있는 이웃이 일본이라고 해도 왠지 싫죠. 그렇죠? 한일전, 이제 우리 축구할 때 한일전 붙으면 이건 전쟁이에요. 야, 다른 나라 다 져도 돼. 뭐 미국 뭐 다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져도 돼. 일본에서만 지면 선수들이 공항으로 못 들어온다면서요. 뭐 계란나라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가깝고도 먼, 여기서 가깝고도 물리적 거리, 먼 것은 심리적 거리가 되죠. 그리고 국어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이 이 거리라는 말 찾는 사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습서로 답지나 뭐 출판사 나온 거 보면 다 심리적 거리라고 해서 이나 쌤도 이렇게 쓰는데 물론 이 거리도 틀린 겁니다. 거리는 어디에 쓰느냐면 물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기에 쓰는 게 거리고요.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괴리라고 씁니다. 많은 스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심리적 괴리감을 느낀다 때 괴리가 뭐예요? 마음의 거리를 괴리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심리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 진짜 이미 천리나 떨어져 있는 데 있다. 그럼 진짜 뭔데죠? 그래서 천리의 외로운 꿈, 이 꿈이 뭐니? 인과 만나고 싶은 꿈이 되겠죠. 꿈은 동그라미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더라 라고 얘기해서 임에 대한 기다림, 임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죠. 자, 이화가 빛처럼 흩뿌릴째 울면 잡고 이별 안니 떨어지는 낙엽의 자기도 날 생각하고 있는가? 나도 자기 생각하는데 저렇게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먼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고 있구나. 자기야. 시의 이미지입니다. 딱 나오죠. 뭐? 이화. 봄입니다. 계절의 이미지. 가을은 무슨 낙엽? 추풍 낙엽. 계절적 이미지. 천리는 무슨 거리? 심리적 거리입니다. 정서적 거리, 심리적 거리. 주요 포인트는 바로 하강 이미지입니다. 흩뿌릴째 낙엽.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 임에 대한 그리움. 거의 대부분 연정가들은 다 임에 대한 그리움, 임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가장 기초적인 주제가 됩니다. 이화우 흩뿌릴째였습니다. 당시 기생들은 되게 잘 썼죠. 지금으로 치면 작사가 정도 되겠죠. 작사가들 되게 좋은 말을 많이 쓰죠. 소주 한잔 하고. 선생님이 물개시 소주 넣은 거 맞죠? 자, 다음 가져가 왔나요? 짠짠짠. 쭉쭉쭉. 아오 요시 별표입니다. 장진주사 자주 나와요. 장진주사에서 하나 알고 있는 한문 하나 있죠? 요거죠, 요거. 무슨 주? 무슨 주? 요거 무슨 주? 여기 물수 이렇게 오잖아. 물로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내가 먹은 거. 술. 술 주자입니다. 술 하면 또 내가 알려줬잖아. 술은 뭐래? 술은 뭐 아니면 뭐래? 술은 풍류 아니면 흥치입니다. 자, 요거를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